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수학 1 수업 첫 시간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수와 로그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단원 도입을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 단원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다음 글을 읽어보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자, 지수를 쓰면 큰 수나 작은 수를 간결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소제목을 가진 글이 있네요. 자, 현재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를 미터로 나타내면 지름이 이만큼 된대요. 자, 한편 수소 원자의 원자핵의 크기는 약 요만큼으로 굉장히 작다네요. 자, 이처럼 매우 큰 수나 매우 작은 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종종 지수가 이용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수를 쓰면 예컨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까요? 자, 우리가 흔히 과학적 표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과학적 표기법을 엄밀하게 사용을 하려면 믿을 만한 숫자가 몇 개인지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일단 그런 것들은 잠깐 제쳐두고 이 10의 자리가 몇 자리인지를 세어서 이제 계산을 쭉 해보려고 합니다. 자, 10, 100, 1000, 만 쭉 있죠. 총 몇 자리냐면요. 이게 무려 27자리네요. 자, 여기 88, 88 이렇게 두 자리가 있죠. 그러면 여기 8.8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 1부터 10 사이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8.8에 10에 26 미터로 표기가 되는 거죠. 그죠? 굉장히 큰 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매우 간결하게 표현이 되었죠.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읽으면 좋을까요? 8.8 곱하기 얼마? 자, 10의 26제곱 이렇게 읽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8.8에 10을 26회 곱한 것. 자,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점 승이라고 읽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요즘에는 승이라고 읽지 않고 무슨 제곱으로 읽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 이 경우 26처럼 같은 수, 여기서는 10을 반복했죠. 이렇게 곱하는 횟수를 지수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도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에 걸쳐서 공부를 해왔던 그 내용과 다를 바가 없죠. 자, 이제는 그 지수 자리에 그 자연수가 아닌 수들도 들어갈 수 있음을 정당화하게 될 거예요. 뭐 엄청나게 엄밀한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요. 자, 그래서 그리고 1보다 작은 수를 반복에 곱할 때도 지수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핵의 크기는 1.0에 10분의 1을 몇 번 곱했다고 볼 수 있나요? 자, 자릿수 이렇게 쭉 세보실래요? 자, 세보니까 몇 자리? 15번이죠. 그러면 총 15회를 곱한 수네요. 자, 그러면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5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0 곱하기 10분의 1에 15.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훨씬 더 간단해졌죠. 0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놓을 필요도 없고요. 자, 이렇게 가 문단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이해가 되었나요? 자, 이번에는 지수의 위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수 증가란 무엇이고 지수 성장이 무엇인지 느낌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해요. 자, 놀랍게 늘어난다. 반복 곱셈이 가진 폭발력. 자, 여기서 지수를 이용한 재미있는 계산을 소개합니다. 자, 옛날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임금으로부터 어떤 상을 받기를 원하는가라는 말을 듣고, 자, 첫날은 한 알, 2일째는 2알, 3일째는 4알, 4일째는 8알, 이런 식으로 30일 동안 매일 2배의 쌀알을 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임금은 즉각 허락했습니다. 자,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상상을 하고 있나요? 자, 그냥 대략적으로 그림을 쭉 그려볼까요? 자, 1일째는 한 알밖에 안 줘서 됐었죠. 근데 2일째 되니까 2알, 이러다가 3일째 되면 3알이 아니고 4알이죠. 4일째 되면은 8알.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그죠? 자, 이런 성장을,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될 거라는 게 딱 보이겠죠. 그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근데 31일 가까워지면서 임금은 자신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 자, 한 10일만 됐다고 쳐봅시다. 10일만 돼도, 여기 얼마? 1024알을 줘야 된다고. 1024 나누기 2하면 512알이나 줘야 된다고요. 자, 그 20일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21일이 되면은 요거의 제곱이 붙겠죠. 1048, 557 요만큼을 줘야 된다고요. 그죠? 21일째 되면은 그죠? 자,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겠죠. 자, 놀랍게도 30일째는 얼마의 쌀알을 줘야 되는데 1 곱하기 2의 29 거듭제곱 29제곱만큼의 알을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얼마냐면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5억 3687만 912 요만큼 굉장한 수가 되죠. 자, 그래서 그로부터 또 10일만 더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1 곱하기 2의 39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줄게요. 5,497억이 되는 거예요. 5억도 아니고 5,497억이 됐어요. 5,581만 얼마가 되겠죠. 자,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처럼 지수로 표현되는 반복 곱셈은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위의 쌀알의 이야기처럼 같은 수, 쌀알의 경우는 2가 되겠죠? 자, 이것을 반복에 곱하는 계산은 다양한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균이 세포 분열로 늘어나는 경우에도 세균의 수를 구하는 계산은 반복 곱셈이 되는 거죠. 자, 이 경우로 곱하는 것은 2가 되죠. 반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2개가 되고 또 반으로 또 줄어들어서 또 이렇게 하면 4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세균이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증식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자, 그래서 반복 곱셈이야말로 지수와 로그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사실 로그는 뒤에 배울 건데 지수랑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앞서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앞서서 우리 하나 더 이야기를 보고 갑시다. 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볼까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자,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3대 작도 불능 문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델로스 섬에 전염병이 돌고 있대요.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저 정육면체 계단과 모양은 같고 부피가 2배래요. 8배도 아니고 2배래.
그래서 2배인 세 재단을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모서리의 길이를 2배로 늘려서 만들어냈대요. 그러니까 부피가 8배가 되어버렸대요. 자, 뭐가 문제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이렇게 구해지죠. 그러면 1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 모서리가 x가 되면 x 곱하기 x 이렇게 해서 x 세제곱이 되겠죠. 요게 1에서 구한 부피가 1이잖아요. 요거의 2배는 2죠. 자, 그러면은 x 세제곱은 2가 돼야 되죠. 요것의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라는 게,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게 우리가 찾아내야 될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우리가 그 x제곱은 2, 요건 어떻게 표현했어요? x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요 루트라는 기호를 붙였었죠. 자, 그러면 요 거듭제곱 식을 만족하는 x에 대해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비슷한 개념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거듭제곱근이라고 부르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죠? 맞습니다. 좋은 추측인데요. 근으로 부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때의 형식하고 요때의 형식은 거의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듭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네요. 4제곱하여 81이 되는 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는 81, 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81은 0 해서 얘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 그치? 자, 그러면 x-3i, x 플러스 3i, x-3, x 플러스 3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되었네요. 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그러면 여기 그러면 3i 마이너스 3i 3 마이너스 3이 요 방정식에 만족하는 x들이 될 거란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를 한 번 더 정리해 볼게. 자, 그러면 3i의 4제곱은 마이너스 3i의 4제곱은 3의 4제곱하고도 같고 마이너스 3의 4제곱하고 같고 모두 다 8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4제곱하여 81이 된 수는 총 복소수 범위에서 4개를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만족하는 x를 뭐라고 부르냐면 81의 4제곱근이라고 불러볼까요? 몇 제곱? 4제곱하여 이 수가 되도록 하는 수를 4제곱근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4제곱근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세제곱에 대한 거를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x는 81의 세제곱근.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해 보도록 합시다. 일반화. 자, 요 옵션 치울게요. 잠깐 치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x의 n 제곱한 것이 a래. 자, 그러면 여기서 요 x를 뭐라고 하냐면요, a의 n 제곱근이라고 부릅시다. a는 x의 n 제곱 한 결과라고
부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x는 a의 제곱근, 세제곱근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a는 실수인 경우만 생각합시다. 실수. 그 다음에 n은 2 이상의 정수에 대해서 생각을 합시다. 그죠? 자, 이렇게 범위를 줘서 일반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복소수에서도 거듭제곱근을 정의는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개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확인학습 문제인데요. 뭐 나머지 출력되어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그 중에서 저는 몇 개의 문제만 한번 골라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음 각각의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만을 모두 구해봅시다. 자, 일단 세제곱근에 대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세제곱은 125. 자, 그러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125는 0. 그래서 x-5, x제곱. 우리 인수분해 공식 잘 기억하고 있죠? 자, 요 세제곱근에 대한 인수분해를 잘 계산을 하면은 x는 5, 근의 공식 잘 쓰면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5y 루트 3 여기다가 나누기 2를 한 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은 얼마예요? 한 개 있죠. 한 개 5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49의 4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x 4제곱은 49. 자,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49는 0.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7, x제곱 플러스 7이 되겠죠. 자, 그러면 x 루트 7, x 플러스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다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x는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루트 7i 마이너스 루트 7i가 되겠죠. 그래서 실수인 것은 무엇이나요? 루트 7하고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5의 4제곱근은 있을까요? 없죠. 그죠? 5번. x가 존재 안 하죠. 따라서 실수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복소수 범위에서 4개의 근데 복소수 범위에서 4개를 마음먹으면 구할 수는 있지만은 여기서는 그냥 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0의 세제곱은 x 세제곱을 해가지고 0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아야겠죠. 그러면 x는 0 한 개죠. 그죠? 자, 한 개. 얘가 실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거듭제곱근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거듭제곱근의 존재성에 대해서 한번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의 실수인 n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자, 예제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다음 각각의 거듭제곱근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는 다 알죠? 자, 그래서 아까 결과
실수인 거 5가 나왔죠. 그 다음에 복소수인 거는 5i의 루트 3의 2. 자, 이러면 복소수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0, 실수 1개죠. 자, 3중근을 가지니까 그렇게 되겠죠. 얘는 실수고, 자, 그래서 요거 구해보니까 복소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화를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프랑 같이 보는데, n이 홀수일 때, 자, 그러면 이제 실수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거, 이렇게 따져볼게요. 그 다음에 개수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기호를 어떻게 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프 여기 직선을 한번 그어 보도록 하죠. 일단 양수일 때 이렇게 그었어요. 그 다음에 음수일 때로 이렇게 그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목해 볼까요? 여기 교점을 반드시 한 개씩은 가지죠. 그렇게 되면 즉 그러니까 방정식의 직선 요 직선 y는 a랑 요 곡선이 만나는 점이 반드시 한 개란 얘기는 주어진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하고 그 값하고 짝이 지어진다는 얘기죠. 그건 곧 실수 A의 n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와 그 값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잠깐 끄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정리를 한번 아까 했던 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와 그 값. 방정식 xn a의 실근의 개수와 그 값이 되는 거죠. 직선 y는 a와 곡선이 y는 xn이 만나는 xn제곱이 만나는 점의 개수 x좌표 이렇게 짝이 지어지겠죠. 자, 근데 요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는 참고로 얘기하자면 원점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자, 이때 우리 한번 다 한 개라는 것을 확인하셨죠. 그죠? A가 양수면 얘 양수 한 개를 갖고요. 얘는 0이고 얘는 음수를 한 개 갖죠. 이때 공이 어떻게 쓰냐면요. A에 비슷한 표기를 여기 n이라는 걸 한 번 더 붙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n제곱근 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거 공부를 했을 거예요. 제곱근을 공부할 때 제곱근 25 하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양의 제곱근을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25의 제곱근 하면은 제곱에서 25가 되는 모든 수를 말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자, 이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27 하면은 실수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0의 세제곱근
세제곱근 0 하면은 0 하나 당연히 똑같죠. 이 경우만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제곱근 125 하면은 5 하나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4제곱근 하면은 양의 n제곱근, 음의 n제곱근을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살펴볼 차례가 되었네요. 자, 모든 것엔 다 순서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예제 2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다음 각각의 제곱근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다 구했잖아요. 자, 구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얘 실수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복소수 2개가 있죠. 그 허수라고 얘기합시다. 복소수 범위에서는 이 2개까지 포함하죠. 그 다음에 얘는 0 1개밖에 없죠. 그 사중근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우리 하나 아까 구한 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산수를 잘했더니 뭐 없죠? 그죠? 자, 없습니다. 자, 실제로 과연 그럴까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여기 음수일 때는 없고 y가 0일 때는 요 1개가 있죠. 그죠? 양수일 때는 이렇게 2개가 있고 1개, 0개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n이 짝수일 때 그러면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 개수랑 기호를 어떻게 나타낼 건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로 나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때는 2개, 양수, 음수 각각 1개씩. 자, 각각 하나씩 갔죠. 그 다음에 1개, 0 하나만 갔습니다. 없습니다. 이 경우는 없어요. 자, 여기는 0, 즉 n의 0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양수일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음수일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까 여기 이 표현에서 여기 그냥 제곱근 여기 생략돼 있으면 제곱근을 나타내는 걸로 보면 됩니다. 즉 그러니까 제곱에서 어떤 수가 되는 것 중에서 양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었나요? 자, 이렇게 n제곱근의 존재성까지도 일반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개의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확인학습 몇 문제만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수를 간단히 하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6제곱근 8이 되겠죠. 요걸 적당히 읽으면은 자, 그러면 x6-8은 자,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인수분해를 쭉 해봅시다. 그 중에서 양수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인수분해 지금 쭉 잘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시할게요. 어차피 계산해봐야 허근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게 0이 된다는 얘기잖아. 요 허근이니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얘 음수니까 생각 안 하시고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볼게요. 자, 이 안에 2의 세제곱 있죠. 그죠? 2의 세제곱 있고 세제곱의 제곱근이잖아요. 그죠? 제곱근의
세제곱근 하니까 얘는 루트 2가 되겠죠. 자, 2의 세제곱근에 6제곱근이니까, 아니, 2의 세제곱에 6제곱근이니까요. 그죠? 6제곱근 기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루트 2가 되겠죠. 만약에 루트 2의 세제곱에 세제곱근이면, 요것의 세제곱근이라면 얘는 2가 됐겠죠. 그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우리 한번 볼까요? 4번은 2의 4제곱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되니까 얘는 2가 되는 거죠. 양수를 찾아냈으니까 2가 되는 거고, 얘는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은 2의 5제곱에, 예, 요건 5제곱근이잖아요. 그죠? 요것의 5제곱근은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0.1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의 세제곱근을 구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0.1이 되는 거예요. 자, 얘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잖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부호 계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요거는 4 이렇게 빠져나오게 된다는 점. 부호 실수하기 쉬우니까 주의 깊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OX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표에 주어진 NA의 값을 이용해서 빈칸에 A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모두 쓰고 실수인 것이 없으면 X표를 쓰라는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2의 세제곱근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3의 세제곱근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럼 0은 그냥 0이죠. 0을 이렇게 표현합시다. 동그라미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4의 경우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4의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4제곱근 2 마이너스 4제곱근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4제곱근 3 여기 4제곱근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4제곱근 3에 마이너스 5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0 여기는 없죠. 음수의 4제곱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n이 홀수일 때는 아까 우리 알다시피 세제곱근이 n이 홀수일 때는 어디서건 a가 무엇이건 한 개씩의 그 실수인 거듭 제곱근을 갖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반면 n이 짝수이면은 자, 양수일 때는 2개의 실수인 거듭 제곱근을 갖고요. 그 다음에 0일 때는 0 한 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실수인 거듭 제곱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이제 잘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잘 익혔어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에 대한 성질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에서 복소수의 간단한 성질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었죠. 그 내용을 토대로 이제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더 이야기를 하고 갑시다. A가 양수이고 n이 2 이상인 정수일 때
요렇게 쓴 거는 n제곱하면 a가 되는 양수. 그래서 일단은 요게 전제가 되는 거죠. 자, 요걸 전제로 우리 한번 여러 가지 성질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a가 양수, b가 양수이고, 자, 이 조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만약 이 조건이 빠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볼까요? 자, m과 n은 2 이상의 정수일 때, 자, 첫 번째 n에 a의 n제곱근, b의 n제곱근 하면은 요게 성립한다라는 얘기죠. 자,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성립을 안 하는 예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걸 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주의, 일단 2에 이렇게 된 거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2에 이렇게 계산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런 계산 결과가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한번 주의를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요. 2에 마이너스 8 해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2분의 1i가 되네. 자, 아니죠. 자, 그래서 얘는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요거랑 요거는 같지 않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같으려면은 그래서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는 게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설명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계산을 차곡차곡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A, B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요거는 항상 양수잖아. 그래서 양수에 양수 곱하면 또 양수지. 따라서 n의 A, n의 B는 AB의 양의 제곱근 요것과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의 주장이 성립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렇게 계산했을 때 요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요게 아까는 성립 안 한다 했는데 성립 안 한 이유? 얘가 문제였잖아. B가 음수가 돼버렸을 경우. 그죠? 모두 다 양수해야 되는 이유는 아시겠죠? 설명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봐요.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기 전에 요게 n 거듭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울게요. 좀 흐름이 좀 이상해졌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n의 a의 n, n의 b의 n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자연수에서 이제 제곱근에서 성립했던 것처럼 이 거듭제곱근에서도 성립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b분의 a, 자,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게 모두 다 양수란 얘기잖아. 이니까 양수에 양수 나누면 뭐가 된다? 절대 음수는 안 되죠. 양수가 된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b분의 양의 제곱근 b분의 a의 양의 제곱근은 이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
같아졌죠. 결과가 같아져서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자, 세 번째는 자, 요렇게 됐을 경우 요거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러 갑시다. 이렇게 차곡차곡 지수 법칙 계산하듯이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부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계산 따라가 봅시다. 자, A에 N에 M. 자, 그러면 A의 M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서 NA AN 제곱근이 양수잖아요. 이므로 이렇게 되죠. M제곱해도 양수가 되고요. 그런데 M은 A의 M 제곱한 것을 양의 제곱근, 양의 N제곱근인 여기도 N제곱근 붙여야 되네. N제곱근, 여기도 양의 N제곱근. 자, 그래서 이것도 설명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번째, 얘도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3번하고 유사하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아까랑 비슷한 방법으로 주의를 해야 될 점 한 번만 더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주의를 해야겠죠. 만약에 얘 6제곱는 64는 8. 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요거는 마이너스 2의 6제곱 하면은 루트 2i의 6제곱 돼서 얘는 마이너스 8이 되죠. 얘 둘은 서로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요 안에 A랑 B가 양수가 어느 것이라도 양수가 안 되면은 이게 성립 안 한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들 참고해 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몇 개 확인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확인학습 1번하고 2번 정도만 한번 풀어볼 건데요. 우리 풀면서 성질을 한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요거는 곱하기대로 하면 요 안에 있는 근호 안에 있는 수를 곱하면 되죠. 일단 우리 제곱근 때 했듯이 이제 내면화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요 안을 지수곱치기 위해서 계산하면은 요게 3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의 세제곱에 3을 한 번 더 곱하니까 3의 4제곱이 됐죠. 그러면 얘는 얼마? 3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몫인데요. 다 양수죠. 그러면은 뭐가 성립하죠? 128 나누기 2를 한 것의 세제곱근하고 똑같게 되잖아. 그러면은 얘는 64가 되겠네요. 산수를 다 했더니 64죠? 자, 64는 얼마예요? 4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원하는 결과는 4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인 4를 얻었습니다. 자, 우리 3번 한번 살펴볼까요? 3번은 우리가 49. 자, 49에 계산을 했을 때 얘는 7, 7에 49였죠. 그죠? 그러면 7의 제곱이네요. 5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세제곱이 된다고. 그러면은 요 근호 안에 세제곱을 또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7의 6제곱에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7의 5제곱에 5제곱근 그 다음에 5의 7.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
7 곱하기 7의 5제곱근 이렇게 간단히 해주면 되겠죠. 자, 4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4번은 일단 양수죠. 125가 양수니까 그리고 나머지 다 양의 정수죠. 지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양의 정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써도 되겠죠? 그죠? 125에 11. 자, 그러면은 3에 그러면 125로 빠져나오죠. 근데 125는 뭐의 세제곱? 5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얘는 원하는 결과 5가 나왔어요.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5번 한번 보면은, 자, 여기 하나씩 계산해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 다음에 2 곱하기, 여기 루트에, 여기 6의 제곱이 돼 있네요. 자, 6의 제곱에, 그러면은 요거 바꾸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3을 밖으로 빼고, 6의 제곱에 6의 제곱. 자, 그러면은 요 안은 계산하니까 얼마? 6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6 되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3에 6의 그 세제곱근, 6의 세제곱근, 이 둘이 만났어. 그러면 36 곱하기 2가 돼서 2 곱하기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6번은 우리 소인수분해를 잘 가지런히 해서 정돈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의 세제곱 곱하기 7이 될 것이고 여기는 3의 요게 성립하겠죠. 그러면 자, 우리 간단하게 계산을 할 거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계산을 쭉 해보니까.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요건 똑같죠. 우리가 마치 문자식 계산해서 동량 계산하듯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계산 뭐가 나왔죠? 3이 나왔죠. 그러면 3에서 1을 빼면 뭐가 나와요? 2가 나오죠. 그래서 2 곱하기 7의 세제곱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학습 2번 우리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근호환을 빠져나오면은 그대로 마이너스 2가 되죠.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10. 자, 근데 제곱 같은 경우는 주의해야 됩니다. 제곱이나 짝수 같은 경우는 주의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취하면은 얘는 3이 되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을 취해서 5가 되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취하면 2가 되죠. 자, 그래서 짝수 제곱근에서 계산을 하실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수준이 있는 문제들 한 2문제 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밑에 잠깐 내려볼게요. 자, 발전 문제 1번.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여 다음을 만족시키는 정사각형,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세요.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어요. 정사각형 여기 X, 여기 A라고 합시다. 여기 A라고 하고요. 한 변이 A. 그러면은 지금 A 제곱이죠. A 제곱이 이렇게 되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그럼 A 제곱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고요. 맞죠?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제곱에 그러면은 얘는 루트 3에 4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단 양수니까 이렇게 쓰면 타당하죠. 자, 이번에는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정육각형은 자, 요래 생긴 정삼각형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게 A 여기 60도가 되죠. 자, 그러면 요 정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한 개의 넓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었죠. 그죠?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사인 60도. 벌써 까먹으신 건 아니겠죠? 그죠? 자, 그러면 2분의 1에 2분의 루트 3 곱하기 A 제곱이 되죠. 그러면 4분의 루트 3A 제곱이 되네요. 자, 그래서 정육각형의 넓이를 제가 S라고 한번 더 볼게요. S는 70이고 얘는 어떻게 됐나? 요 정삼각형 6개죠. 그래서 6 곱하기 4분의 루트 3A 제곱이죠. 그러면 3, 여기 2. 그래서 2분의 3 루트 3A 제곱. 자, 그러면 요 양변을 144, 3 루트 3은 A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A는 12가 되죠. 일단 양의 제곱권 여기 12가 되고 여기는 3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루트 3 곱하기 4 루트 3 4 루트 3이 아니고 세제곱권 4제곱권 3이 되는 거죠. 4제곱권 3. 자, 그러면 이제 여기 12. 자, 그러면 요거 계산 한 번 더 해볼까요? 4 루트 3에 4제곱근 3. 자, 뭐 이 정도로 해줘도 뭐 크게 문제는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굳이 계산을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고는 할 수는 있는데 뭐 이 정도로 놔둡시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전 2번 문제 주어진 조건과 약속 따라가지고 잘 따라오셨습니까? 어때요? 좀 어려웠나요? 원래 이 문제 교육청 학력평가 문제였고요. 박스 빈칸 채우는 문제였는데요. 제가 그 빈칸 없이 서술형으로 출제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근데 침착하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믿고 빠짐없이 세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세는 방법이야 뭐 2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n의 값이 짝수일 때랑 n의 값이 홀수일 때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m하고 n에 대해서는 크기 대소 비교가 주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n이 9다. 그러면은 m의 절대값은 절대로 9랑 같거나 클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1보다 1하고는 같거나 커야 되고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범위가 명확하게 눈에 보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n이 9, 7, 5, 3일 때 가능하죠. 가능한 10은 10은 있죠. 그죠? 자, 1은 될 수가 없죠. 1은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은 생각 안 해도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m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왜? 자, 일단 요 n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n제곱근, 홀수인 거듭제곱근은 항상 홀수이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겠죠? 그래서 n이 홀수이면은 m의 부호에 관계없이
n 제곱근 중 실수인 값을 갖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이 예를 들면 n이 9일 때, 예를 들어서 m이 7인 거, 그러면은 즉 m이 마이너스 7일 때도 한 개를 실수인 거를 갖고 7일 때도 실수인 것을 하나 갖죠. 자, 그러니까 n이 9일 때 짝지어지는 m 7에 대해서 짝지어진 게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n이 9일 때는 몇 개를 가져요? 각각 9-1 곱하기 2를 갖고요. 얘는 7-1 곱하기 2를 갖고 5-1 곱하기 2개, 자, 그 다음에 3-1 곱하기 2개를 갖죠. 그죠? 자, 그러니까 즉 얼마를 갖나? 16, 12, 8, 4개 이렇게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n이 10, 8, 6, 4, 2. 자, 1대 가능한 m의 개수. 자, 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n이 짝수이면 m이 양수일 때 실수인 n 제곱근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m이 음수가 되면 실수의 n제곱근이 존재하지 않게 되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n이 8일 때 절대값 m이 그러면 7, 6, 5, 4, 3, 2, 1 다 취할 수 있죠. m 7일 때 얘가 m7만 취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2개, 여기는 0개. 자, 그래서 여기는 10-1, 그 다음 8-1, 6-1, 4-1, 2-1개 이렇게 돼서 즉 몇 개를 간다? 각각 9, 7, 5, 3, 1개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구하는 순서상 m, n의 개수는 이거 다 더해보세요. 다 더해보면 얼마가 나오냐? 65가 나옵니다. 자, 다른 기준 얘기해 볼게요. 다른 풀이. 자, m이 0보다 큰 경우. 자, 그 다음에 m이 0보다 작은 경우. 자, 이 경우 얘기하는데 양수일 때는 1부터 10 사이에 어떤 수를 골라도 상관이 없죠. 그죠? 그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그 중에서 1부터 10 사이에 두 개를 뽑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10 콤비네이션이 10 choose 2 해서 얘는 45가 되고요. 그 다음에 m이 음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는 요게 여기 어떻게 되는가는 알겠죠? m이 음수인 경우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제외를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20 이렇게 써주면 m이 음수일 때, 양수일 때 다 가려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음수일 때, 양수일 때 해가지고 쭉 생각을 해주면은 이 경우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65가 나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해요. 자, 이렇게 첫 시간 수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하냐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의 확장을 할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지수를 확장하러 가야겠죠. 네, 다음 시간도 기대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